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큰일이 있었는데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제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표 사야지? 다음 달쯤에 들어가는 걸로 내가 티켓팅할게. 가서 예식장 잡고 상견례하고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 돌리려면 정말 바쁘겠다. 사실 나는 여기서만 결혼식 올리고 굳이 한국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자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꼭 한국 가서 결혼식 해야겠어? 우리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그렇게 휴가 길게 내서 갈 필요는 없잖아. 우리 둘 다 해외 생활 오래 했다고는 해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가서 결혼식 올리는 게 맞지 않아? 한국 들어가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해? 한국 가면 공항에서 누가 자기 잡으러 오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줄 알아? 자기는 그동안 나를 그렇게 생각해왔어? 아니,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발끈해? 해외 사는 친구들끼리 있으면 그런 농담 가끔 하잖아. 한국 가기 싫어하면 너 왜 그러냐? 혹시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결혼식 때문에 한국 가는 거 너무 싫어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아무리 농담이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나 결혼식 앞두고 예민하니까 제발 말 조심해줘. 알았어, 미안. 내가 한국 가서 결혼하자고 우겼는데 자기가 그 뜻에 따라줘서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지? 앞으로는 이상한 농담 하지 않도록 조심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자기야. 사랑해.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해외로 취업을 했고 제 여자친구는 아예 대학부터 해외에서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결혼식만큼은 꼭 한국에서 가족 친지 모인 자리에서 치르고 싶었는데 여자친구는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휴가 때도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저 혼자 다녀오라고 할 정도로 고국을 완전히 등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그렇게 바뀌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저는 결혼식만 한국에서 올리자고 여자친구를 열심히 설득해 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모, 상견례 자리에 나와주실 거죠? 저 이모랑 이모부를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상견례 안 나와주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될까? 하늘에 있는 너희 엄마가 허락해 줄지 모르겠다. 당연히 허락하시죠. 저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쭉 엄마랑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엄마마저 충격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저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이모랑 이모부가 저한테 손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 세상에 없었을지 몰라요. 우리 짠한 종범이 너희 엄마가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병 얻어서 가시지 않았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전 재산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화병을 얻어서 그렇게 널 놔두고 가버릴 줄 누가 알았겠니? 이모, 저는 그 사기꾼 가족들 평생 용서 못해요.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예요. 저희 엄마 돈 뺏어가고 병 걸려서 죽게 만든 그 인간들은 평생 불행 속에서 고통받아야 해요. 그래. 종범이 네 맘 이모가 이해한다. 그래도 결혼식같이 좋은 일 앞두고 그런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한국 들어가서 뵐게요, 이모. 저는 여자친구와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식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이모는 그동안 제 여자친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가벼운 인사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이모는 극구 사양하며 그러면 그 아가씨가 부담 느끼고 싫어할 거라며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너랑 결혼할 아가씨 이름이 수빈이라고 했지? 그래도 만나기 전에 고향은 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수빈이가 어디 출신이니? 땡땡시에 있는 땡땡 마을이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들어왔으니 한번 같이 가볼까 물어봤는데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다고 안 가고 싶대요. 땡땡마을.
거기서 오래 살았다니? 거기서 태어나서 학교 다녔고 20살 때까지 살다가 대학을 호주로 갔어요. 그 이후로는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외국에서 저랑 만난 거고요. 그래?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삶이랑 너무 비슷하구나. 시골 마을이면 유학 간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누구요? 이모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네 엄마한테 사기친 그 천벌받을 집안의 딸 말이야. 그 부모들이야 워낙 사기꾼들이라 이 지역 저 지역 옮겨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딸은 할머니가 쭉 그곳에서 키웠다고 들었어. 부모가 사기친 돈으로 20살 때 호주로 유학 갔고 그 이후로 한국에는 거의 안 들어온다는 소식까지 들었단다. 수빈이가 그런 사람들 딸일 리 없어요. 여기 얼굴 한번 보세요. 그게 사실 나도 그 집딸을 직접 만나 본 적은 없어. 너희 엄마한테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야. 아참, 너희 엄마가 딸네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 아마 그 딸이 찍혔을 거야. 여기 있구나. 옆모습인데다가 얼굴 절반이 머리카락으로 가려져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 이 다리의 흉터. 이 위치, 흉터 모양, 수빈 씨가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이야. 어떻게 너희 엄마한테 사기친 사기꾼 집안의 딸이랑 너랑 결혼을 할 수 있겠니? 얼른 헤어져야 한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요, 부모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그 딸까지 연좌제로 묶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수빈 씨가 그 집 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수빈 씨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걸요. 종범아, 너희 엄마가 사기꾼 찾으러 간다면서 나가서 얼굴에 피멍 들어서 온 날 기억하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집딸한테 맞아서 생긴 멍이야. 네? 너희 엄마 말로는 그 집딸이야말로 그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 너희 엄마가 제발 부모 연락처만 알려달라고 매달렸더니 더럽다면서 발로 뻥 차더란다. 자기 부모가 사기쳐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 아주 사람을 말로 행동으로 짓밟았다고 했어.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오래전 일인데도 똑똑히 기억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외에서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늘이 점 찍어준 인연이라면 인연이네요.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 엄마 그렇게 만든 사람들요. 다 밝히고 파혼할 생각이니? 아니요. 그쪽 부모들이 이모랑 이모부 얼굴은 모르죠. 우리는 서로 만난 적이 없으니 모르지. 그럼 상견례 자리 나오셔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 주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꾹 참고 최대한 예의 갖춰서 상견례 마치고 싶어요. 너희대로 결혼할 생각은 아니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그래?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제 말대로 따라주세요. 부탁이에요. 이모와 이모부는 제가 드린 말씀대로 상견례 장소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모가 저에게 다급하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종범아, 저 아가씨 부모가 저 사람들 맞아? 너희 엄마가 남기 고간 사진 속의 그 사기꾼들 얼굴이랑은 영딴판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이모가 착각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 딸이야.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 내가 사진만 보고 못 알아보는 것도 무리는 아냐. 사진 속 그 얼굴이 옆얼굴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기꾼들 얼굴은 사진 속에 정면으로 남아 있어서 내가 똑똑히 기억한단 말이야. 절대 그 사람들이 아니야. 달라도 너무 달라. 일단 이모는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 주세요.
절대 티내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상견례 전에 제 여자친구에게 사람을 붙여두었습니다. 심부름 센터 직원에게 돈을 주고 미행을 부탁했던 거죠. 그 직원을 통해 상견례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 나간 사람들은 김수빈이라는 사람의 친부모가 아니에요. 여기 돈 주고 받는 거 보세요. 대행 알바를 쓴 게 분명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진실된 게 하나도 없었네요. 그럼 김수빈의 친부모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마도 해외에 있을 겁니다. 자주 해외로 전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상하셨던 대로 그분은 예전에 땡땡 마을에 살았던 그 사기꾼의 딸이 맞습니다. 이름도 개명했고 얼굴도 고쳤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더군요.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네요. 한국에 왜 그렇게 들어오기 싫어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요. 저는 이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면 터질 듯한 분노가 느껴졌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우리 드디어 내일 결혼식이다. 결혼식 마치면 바로 출국하는 거지? 그럼 짐 미리 싸놔. 당연히 다 싸놨지. 한국에 있는 동안 너무 피곤했어. 얼른 출국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한국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했어? 자기가 20살 때까지 살았던 고국이잖아. 자기는 이해 못하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번에 나가면 한 10년은 한국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우리 아기한테도 꼭 해외 국적 줄 거야. 그러자. 내일 결혼식이라 많이 떨려. 그럼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지금도 팩하고 있어. 내일 조금이라도 자기 눈에 이쁘게 보이려고. 기특하다 우리 공주님. 팩 안 해도 이쁘니까 얼른 주무세요. 저는 구역질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면서 여자친구의 장단에 맞춰줬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메이크업 샵 예약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와? 아, 미안.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아침에 먹은 게 체했나 봐. 지금 계속 토하고 있어. 병원 가서 급하게 링겔 맞고 갈 테니까 먼저 식장으로 가. 남자는 메이크업 안 해도 돼. 자기만 이쁘면 되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아프고 난리야. 알았어. 그럼 병원 빨리 갔다가 예식 시작 전에 와야 해. 그럼 당연하지. 어디야? 미쳤어? 결혼식 시작 10분 전인데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링겔을 맞았으면 당장 첫 뛰어와. 내 알바야? 니년 혼자 결혼식 잘 치르세요. 뭐? 너 이 사람 기억 안 나? 몰라. 눈가에 멍든 아줌마가 어디 한두 명이야?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김수빈. 아니 김희진. 이름 바꾸고 성형하면 새 인생이 될 줄 알았지? 너 뭐야? 내 예전 이름 어떻게 알아? 네가 예전에 발로 걷어찬 이 여자의 아들이 바로 나야. 니네 부모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리고 화병나서 하늘나라로 가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래도 하늘이 날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해외에서 너랑 내가 딱 만나서 이렇게 얽히게 된 게 보통 인연은 아닌 거지. 내가 너랑 너희 부모 발 뻗고 못 자게 만들어줄 거야. 과거에 저지른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라고. 종범 씨 미안해. 내가 종범 씨 어머님 발로 찬 건 사과할게. 그렇지만 그때는 철이 없는 10대 시절이었고 그 여자가 종범 씨 엄마인지도 몰랐어.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기꾼 아니야.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집안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한국에 못 들어오냐. 이 사기꾼들아. 설령 우리 부모님한테 죄가 있다고 해도 나랑은 무관하잖아. 이 결혼식 자기가 파토낸 거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한 번씩 주고받았다고 생각하고 평생 보지 말고 살자. 자기는 자기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오케이? 싫은데? 너한테 평생 질척거릴 거야. 네가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줬어. 이대로 해외로 도망가봤자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거야. 야,
너 미쳤어? 당장 그 메시지 취소해. 그 사기 사건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깽판이야? 둘 다 서로 잊고 살자니까?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평생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너는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이야. 니네 부모도 이미 고소해놨으니 한국 들어오기만 하면 잡혀갈 거야. 본인들 때문에 자기 자식 인생까지 망쳤다는 걸 알면 얼마나 애통할까? 꽃이다 꽃이여. 저는 저의 결혼식 날 저의 원수 집안의 딸에게 그렇게 복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여자에게 죄를 묻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결혼식 파토로 안갚음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통쾌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원래 지내던 지역으로 도망치듯이 떠났지만 그곳에서 소문이 너무 크게 퍼져 바로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한인 사회가 워낙 좁아 또 소문이 퍼졌다고 하네요. 아마도 사기꾼 딸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저는 해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새 인생 새 삶을 사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더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언젠가는 예쁜 자식을 낳아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던 저인데요. 하지만 30평생에 2번 다시 겪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독한 배신을 당하고 나니 그런 희망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그 희망을 무참히 꺾은 아내에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 진짜 우울해서 미칠 것 같다. 일본에 있는 온천 놀러 가서 푹 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 당신 여행 좋아하는 거 나도 잘 알지? 아님 곧 3년째 되는 결혼 기념일이니까 그날 맞춰서 휴가 한번 잡아볼까? 그럼 당신이랑 2박 3일 정도는 다녀올 수 있는데. 배려해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당신이랑 가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 저번에 여행 갔을 때도 옷 후줄근하게 아저씨처럼 입어서 내가 쪽팔렸던 거 말했었잖아. 그럼 혼자 가는 건 어때? 혼자 갔다가 갑자기 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라고? 나 빈혈기 많은 사람인데 쓰러졌다가 병원 가게 될 일 생기면? 그럼 당신이 어떤 걸 원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말을 해줄래? 나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모르겠어. 왜 나 미칠 것 같고 우울하다는데 선택지를 자꾸 줘? 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압박 들어오면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래. 일단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당신이 만약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나도 배려할게. 20대 후반. 맞선에서 만난 아내는 제게 호감이 있나 의심이 될 정도로 시종일관 시큰둥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쁜 얼굴값을 톡톡히 한다 싶을 정도로 늘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내였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 믿었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헌신에도 이기적이고 사람 짐 빠지게 하는 아내의 짜증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죠.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 자꾸 짜증나게 할 거냐고. 여보, 미안한데 나 곧 회의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무슨 말인지 빨리 설명해주면 안 될까? 당신한테 내가 몇 번을 말해. 나 다이어트 하는데 짜증나니까 이런 거 보이게 하지 말랬잖아. 여보? 난 요 근래 집에 들어가면 계속 자기만 해서 피자 안 먹었는데 당신이 분명 어제 피자 시켜 먹었던 것 같은데 혹시 착각한 거 아냐? 당연히 피자야 내가 시켜 먹기는 했지. 근데 나 손목 안 좋고 무거운 거 들면 힘들다고 했잖아. 그럼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것도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서 청소며 설거지며 요리며 다 하잖아. 피자 안 보이게 치우는 걸로도 혼을 나야 해? 와, 지금 당신 그걸 대꾸라고 해? 나 다이어트 하면서 당신 보기 좋은 몸매 유지해주잖아. 결혼하고 퍼질러져서 망가지는 다른 여자들처럼 굴어줄까? 그거야 당신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나는 당신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고 말했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남자들 속내는 전혀 다른 거 알고 있거든. 하여튼 다 잡은 물고기 인양 대하는 거 앞으로도 반복되는지 지켜볼 거야. 나 다이어트 하는데 괜히 내 앞에 맛있는 거 두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마. 알았어? 나 당신이 맛있는 거 보면 식욕 땡긴다고 해서 많이 참아주고 있거든.
집에서 좋아하는 라면 못 끓여 먹은 지도 2년은 넘었다. 그래서 나 덕분에 건강한 식단 유지하고 있잖아. 사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아내는 본인이 시켜 먹은 피자를 제가 치우지 않았다고 역정을 낼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었죠. 이런 결혼 생활을 더 지속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지만 가끔씩 제가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해주는 뽀뽀 한 번에 기분이 풀려지는 바보가 저였습니다. 태도가 서툴기는 하지만 아내가 절 사랑하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이런 결혼 생활을 4년 정도 하게 되자 아내에게 맞춰주고 양보하는 것이 점점 익숙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슬슬 애 낳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아볼까? 애 낳아서 뭐하게. 어차피 돈만 들어가고 떽떽거리기만 할 텐데. 그리고 임신해서 애 낳다가 몸 망가지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지고 내 몸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당신은 임신하고 출산해도 여전히 예쁘겠지. 몰라.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괜히 임신이니 뭐니 무서운 얘기하지 마. 만약에 임신하게 되면 나는 안 낳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에이, 또 막상 가지게 되면 애정 저절로 생기고 그런다더라. 일단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고려는 하고 있을 텐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말자. 또 막상 가지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러지 말고 당신 정관 수술할 마음은 없어? 안전하게 정관 수술하면 딱 해결이 될 문제잖아. 양가 부모님들도 다 손주 손녀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그래. 일단 당신이 말한 거 나도 생각은 해볼게. 나 배려해주는 거 알고는 있는데 정작 이런 문제는 양보 안 하더라? 나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설마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당신은 일할 수 있으니까 일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는 알지. 당신도 언젠가는 일할 거라며.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며. 다 알지. 어째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 거 내 착각 아니지? 무슨 소리야. 당신을 내가 왜 비꼬겠어. 아이를 가지는 문제조차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내에 대해 저는 내심 불만이 있었는데요. 늘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바뀌지 않는 모습에 지쳐만 가던 저였지만 혹시 모를 임신을 생각하며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제게 들려온 것은 무정자증이라는 검사 결과였는데요. 이걸 어떻게 아내에게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 저는 정말이지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우리 사랑의 결실이 생긴 거라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임신했다니? 언제? 이제 한 2개월 정도 됐다더라.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안 좋아서 병원 가봤다가 알게 됐어. 당신 말이 근데 맞았다 싶은 게 나 임신했다는 거 아니까 우리 애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있지? 아, 그렇구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뭐야? 당신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언제는 임신하자 애 갖자 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태도가 왜 이래? 당신이 애 안 갖고 싶어 했었는데 갑자기 가지게 됐으니까 눈치 살핀 거였어. 나야 당연히 좋기는 한데 너무 티내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임신했으니까 더 너그러운 마음 가지도록 할게. 앞으로 당신 하는 거 지켜볼 테니까 나 서운한 마음 안 갖게 해줘야 한다? 결혼할 때 했었던 약속처럼 나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 내가 당신 서운하게 하고 배신할 일이 뭐 있겠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어찌됐건 임신한 거 축하해. 그런데 당신이랑 나랑 최근에 부부관계 안 한 지 꽤 되지 않았어? 왜? 당신이 회식 갔다 와서 술 많이 퍼마신 날 있잖아. 그때 갑자기 당신 섹시해 보이기도 하고 귀엽게 보이기도 해서 그런 일 있었어. 설마 당신 나랑 있었던 일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지? 그날 막 사랑한다고 열정적으로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 얼핏 기억나는 것 같기는 하다. 그래. 우리 기특한 신랑.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더 잘해야 한다? 임신했다고 나 찬밥 취급하고 다 잡은 물고기처럼 대하면 안 돼? 아내의 임신 사실을 듣게 됐던 저는 하늘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인데 그럼 대체 누구의 아이를 임신했던 걸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고 오랫동안 사귀고 있었던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 너 어떡할 거야? 절대 문제 안 생기게 한다더니 애 생겨버렸잖아. 남편이 알면
당장 이혼각인데 대체 어떡할 거냐고. 진정해봐. 뭐 큰일도 아닌데 나한테 따지고 있어. 큰일이 아니야? 지금 네 애 임신했을지도 모르는데 큰일이 아니라고? 남편이랑도 꾸준히 부부관계 같은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남편 자식이라고 퉁치면 되겠네. 우리 서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잘 해결하자. 응? 내 아내가 알면 나도 곤란하고 네 남편이 알면 너도 곤란하잖아. 그냥 조용히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안 그래? 애시당초 네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 언제는 부인하고 이혼하고 나한테 오겠다더니? 순 거짓말쟁이였네, 이 나쁜 새끼. 당시에는 사랑했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사랑이 식은 거라고 해두자. 그리고 나보고 나쁘다 어쩌다 하는데 너도 남편한테는 똑같은 배신자 아니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네 아이면 어떡할 거야? 몰라. 나도 신경 쓸 일 많고 심란한 사람이다. 내 인생의 잡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잘 처리하자. 만약 애 지우고 싶으면 돈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네 애면 너 와이프랑은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는 거야? 징글징글한 소리 좀 하지 말자고 좀. 여자가 뭐 이렇게 매력 없게 매달리고 그러냐. 그리고 너 성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결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그냥 딱 이렇게 거리둘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야. 사실 나 남편이랑 부부관계 안 한 지 오래됐어. 그래서 그거 우길 수도 없고 임신한 거 네 애 맞다고. 뭐 그럼 술에 취한 날 적당히 하루 잡아서 그날 부부관계 했다고 우겨보든가. 자꾸 나한테 나쁜 머리 좀 쓰게 하지 말고 알아서 잘 수습해봐. 너 남편 완전 호구라며. 너 정말 쓰레기구나. 어떻게 네 애를 임신했다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해? 그럼 애를 지우든가? 왜 자꾸 나한테 그러실까? 성인이면 알아서 자기 결정을 좀 내리면 안 되냐? 아님 그 호구 같은 남편한테 애 지울지 말지도 대신 결정해달라 하든가. 저는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를 보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저와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아내가 실제로 임신한 것은 상간남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상간남이 절 호구 거리는 데에서 그간 아내가 절 어떻게 취급하고 말을 해왔을지 또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증거를 모아 이혼 소송을 하려던 저는 이대로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나 앞으로는 많이 바쁠 것 같으니까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좀 해. 무거운 거 드는 정도는 할 텐데 나머지는 다 당신이 좀 해라. 무슨 소리야. 나 임신한 사람이야. 집안일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떠넘기는 법이 어디 있어? 미안한데 나 이제 일에 좀 욕심이 생겼거든. 잘하면 승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중이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업무에 좀 비중을 두고 신경 쓰고 싶어서 그래.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몇 년 동안 나 당신이 하는 고집들이며 억지 다 참아줬잖아. 이 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뭐라 말하건 나는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통보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따를 줄 알았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해. 당신 뜻이 그렇다면야 이혼을 하지 뭐. 뭐? 당신 무슨 소리야. 나 당신이 사랑하는 김영애라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매달렸던 여자야. 설마 나 임신했다고 정이 뚝 떨어지기라도 한 거야? 우리 애가 졌는데 정 떨어질 일이 뭐 있겠어. 말했듯이 나는 일에 매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당신 오늘 정말 이상해서 그래. 이상할 거 없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동안 당신 많이 배려하고 참아주느라 그랬던 거지. 하여튼 그렇게 알아. 여보,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있으니 집안일에서 손을 떼겠다는 통보도 수월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많은 반발을 했지만 이내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더군요. 상간남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식을 꼭 낳겠다는 생각인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태도도 날이 갈수록 고분해져 갔습니다. 저는 이쯤에서야 아내가 전형적인 강약 약강임을 알게 되었죠. 스스로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대하니 오히려 저를 남자답다 생각하며 호감을 보이는 것이 아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혹시 회식이라든가 뭐 야근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지?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간만에 와인도 마시면서 찐한 시간 보내는 건 어떨까 해서. 임신한 사람이 무슨 와인이야. 그리고 미안. 나 많이 바쁘니까
혼자서 저녁 챙겨 먹고 있어. 돈 보내놓을 테니까 그걸로 해결하고. 승진하고 나서는 어째 사람이 더 바빠진 것 같아. 돈 많이 주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 자꾸 징징거리지 말자. 일 때문에도 바쁜데 당신 투정 받아줄 시간 없어. 응, 미안. 내가 당신 바쁜 줄도 모르고 괜히 투정 부렸네. 나 그냥 당신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 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아서 말해봤던 거야. 당신이 힘들면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도 안 할게. 조만간 휴가 낼 테니까 그때 한번 놀러 가든지 하자. 그러고 보니 요즘 당신 체중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슬림해졌더라. 일이 바빠서 그런지 뭔가 인상이 날카로워지고 지적으로 변한 느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살이 많이 빠지긴 했지. 하여튼 나 바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먼저 쉬고 있어. 응. 만약에 빨리 들어오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사랑하는 여보. 저는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업무에 매진하는 것으로 풀었었고, 덕분인지 회사의 인정을 받아 승진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제가 일에 매진한다고 갈수록 무신경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매달리고 애정을 갈구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죠. 제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을 때와는 달리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처럼 대하니 이런 모습을 보이더군요. 이렇게 변한 아내의 모습에도 허탈하기도 했지만 한 방 먹여주고야 말겠다는 복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식이며 야근이며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상간남을 몰래 만나며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까지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뒤 아내는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여보, 나 출산했어. 당신 바빠서 연락 안 된 건 알고 있는데 언제쯤 올 수 있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연락 안 그래도 받았어. 응. 하필이면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나 혼자 죽는 줄 알았어. 지금도 병실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거 있지? 얼른 와서 나 안아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죽고 못 사는 상간남 찾지 그래? 뭐?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간남이라니. 나 애 낳느라 힘들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그거야? 대체 뭐 때문에 불륜이니 뭐니 헛소리를 하는데. 그동안 나 속여오고 기만질 해온 거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연기 그만해. 당신이랑 나랑 부부관계 안 한 지가 얼마인데 걔가 내 애라는 거야? 당신한테 이미 다 설명했잖아. 취해서 생긴 애라고. 설마 그 일로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너랑 상간남이랑 저번 주에도 차에서 몰래 데이트했었지? 아주 대낮부터 물고 빨고 난리가 났더라. 둘이 나눈 대화 보면 나 완전 호구 취급까지 해주시고. 여보, 그거 정말 오해야. 무슨 일인지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남의 애 싸지르고 내 애라면서 뻔뻔하게 굴었었지. 결혼 생활 내내 내 인생에 기생충처럼 빌붙어선 짜증만 냈었지. 그걸 내 눈으로 다 보고 증거도 있는데 이 마당에 대체 무슨 설명? 당신이 나 외롭게 해서 그런 거잖아. 나는 당신 정말 사랑하고 원해서 늦은 밤까지 기다렸었는데 맨날 일한다고 바쁘다는 말하니까 외로워서 그랬어. 그래서 잠깐 한눈 팔았던 게 잘못이야? 사기를 치려면 너처럼 머리 나쁘면 안 되겠다. 너랑 상간남이랑 불륜집 벌이고 있던 게 나 한창 바쁘기 전이더만 무슨 개소리야? 이미 대화 내용까지 다 캡처되어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뭐야? 혹시 당신 이때까지 나 바람핀 거 알면서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나 엿먹어보라고 출산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냐고. 네 맘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내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사기치고 사람 기만한 건 넌데 왜 나한테 그걸 따지고 앉았어? 난 그럼 어떻게 살아? 걔도 애 지우라는 거 억지로 출산한 건데 그럼 난 이제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따지세요? 우리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어떻게 당신이 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이. 배신 먼저 때린 건 너야 미친 여자야. 더 상대하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여보, 잠깐만. 나 김영애야. 당신 사랑하던 여자. 꺼져 미친 여자야.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고 상간남 소송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전 아내는 이 일로 거의 실성하다시피 큰 충격을 받아
책임을 지지 않으려던 상간남을 물고 늘어지게 됐습니다. 상간남은 이로 인해 이혼당할 위기에 처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소문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죠. 장모와 장인은 아내의 지독한 배신에 절 붙잡지도 못하고 딸을 잘못 키워 미안하다며 사죄를 할 뿐이었습니다. 입은 상처의 크기에 비해 금전적인 보상은 모자라다 싶지만 제 인생을 망가뜨렸던 두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아주 복수가 달콤하게 느껴지네요.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헌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해남으로 귀촌해서 고구마 농사 지으며 살고 있는 35살 남성입니다. 젊은 나이인데 불구하고 왜 귀촌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대다수라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저는 1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했는데요. 그때 일로 김포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엄마와 단둘이 이곳 해남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자기야, 이번 달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이번에 코로나 조금씩 풀리고 나서 장사가 조금 되네. 전처럼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 왜? 아니, 우리 연애 시절에 딱히 뭐가 없었잖아. 나도 그렇고 당신도 모아둔 거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모아볼까 하고. 나는 모아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게 차리느라 그런 거고. 이전 직장 잘 다니면서 알뜰하게 모아서 가게 차린 거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이번에 나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가도 돼? 여행? 아, 저번에 미정 씨랑 규린 씨랑 필리핀 간다고 했던 거? 필리핀. 세부로 다녀올까 하고. 그래, 다녀와. 지난달에 당신 직장 그만두고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 이참에 푹 쉬다 와. 당신은 같이 못 가는 거야? 가게도 이제 안정화돼가는 입장이라 내가 비우기가 좀 그렇지. 내가 돈 보태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럼 다음에는 꼭 가자. 알겠지? 나만 놀러 가서 미안하고. 아니야, 그간 공장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몸도 많이 상하고. 이제는 좀 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알겠지?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다니까. 사랑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어요. 애초에 대학은 생각도 안 하고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서 커피향을 맡으면 유독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카페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전역 후에는 커피 원두를 납품하고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한 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한 5년 뼈 빠지게 잠도 안 자고 일하니 제법 많은 돈이 모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작은 카페는 하나 차릴 수 있겠다 싶어 과감히 퇴사하고 카페를 차렸어요. 김포에 있는 산업단지 근처에 차린 작은 카페인데 제지 공장에서 일하던 아내도 그때 만났어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호감을 표시했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에 꼴이 난 케이스입니다. 여느 부부들처럼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자기야, 부탁 좀 하나 할 수 있을까? 말해봐, 무슨 부탁인데? 아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서아 등록금이 조금 모자라네. 생활비도 보태줘야 하는데 내가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처제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얼마 보내주면 되는 거야? 나한테 1,000만 원만 보내줘. 등록금이랑 이번에 기숙사 신청도 못해서 밖에서 자취한다더라고. 서아도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할 거야. 우리 사이에 뭘 미안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줘. 알겠지? 광현 씨도 알다시피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이해 좀 해줘. 부탁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족이잖아. 당신이랑 나는 부부라고. 서아도 처제가 아니라 그냥 내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있어.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이야기해. 역시 당신밖에 없어. 고마워.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평생 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던 저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몸이 조금 불편하세요. 어려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저십니다. 그렇다고 장애 판정을 받으셨거나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에요. 아버지와 김포 외곽에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혼자 적적하니 살림을 합쳤으면 하는 눈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아내도 신혼을 조금 보내고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겠다고 먼저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로 저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있니? 나는 카페 일 보고 서진이는 집에 있을 건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집에 혼자 있기도 적적하고 이참에 반찬도 좀 해다 줄까 하고. 어머니, 저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가서 집에 없어요. 반찬 저번에 해다 주신 것도 많아서 저희 다 못 먹고 버렸어요. 조금만 해다 주세요.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 그럼 너희들 시간 날 때 맞춰서 가야겠구나. 이번 주에는 광현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이나 하고 들어오지 뭐. 너희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 엄마, 카페 와서 커피 한 잔해. 나랑 밥 먹자. 그리고 자기는 저번에 친구들 만났는데 이번 주에 또 만나? 나는 친구 없어. 나도 볼 일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나를 세워서 말해? 그냥 만나러 간다고 하면 될 일 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도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친구들이랑 약속한 걸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세요. 당장 내일이 주말인데 이렇게 갑자기 연락 주시는 게 어딨어요? 자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온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먹을 거 해다 주시는데 그냥 고맙다고 하면 안 돼? 그만해라, 광현아. 내가 갑작스레 물어본 거긴 하잖니. 세아가 걱정 말고 친구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야 카페 운영하면서 자리 잡느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주말도 없이 일해서 바쁘다지만 가끔 엄마랑 만나서 커피 한 잔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내는 결혼 후에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곤 했답니다. 그러다 처제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왔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형부, 바빠요? 처제 오랜만이야. 요즘 대학생활 하느라 바쁘지? 카페 마감 중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언니는 연락이 안 돼서요. 저 지금 응급실인데 형부가 와주실 수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서. 뭐? 응급실? 어디 다쳤어? 아니, 저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고 나서. 크게는 아니고 그냥 골절이라는데 아무래도 핀 박아야 할 것 같아서요. 수술해야 하는데 간단한 거래요. 뭐? 수술까지 한다고? 언니한테 연락은 해본 거야? 근데 알바를 한다니. 대학 등록금 벌려고 알바하는 거죠 뭐. 작년 가을에 휴학하고 벌써 반년 지났는데 모르셨어요? 언니는 다 알고 있는데. 뭐? 언니는 그런 말 없던데? 지난달에 처제 등록금이랑 생활비 보태줘야 한다고 돈 받아갔거든. 돈이요? 저 돈 필요 없어요. 대학 휴학했는데 등록금이 왜 필요해요? 저 그리고 알바로 짭짤하게 벌어서 손 안 벌려도 되거든요. 뭐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형부, 저 급한 건 아니고 보호자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정리하시는 대로 빨리 오세요. 알겠어. 지금 거의 다 끝났으니까 30분 안에 갈게. 아내의 말과는 다른 상황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말 동안 아내는 연락이 되질 않았고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메시지 이외엔 오는 연락도 없었어요. 자기야, 무슨 전화를 이렇게나 많이 했어? 서아 얘는 또 왜 이러고? 당신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전화기는 폼으로 들고 다녀? 왜 갑자기 신경질이야? 안 그래도 확인하는 대로 연락하는 건데. 무슨 일인데? 아니, 사람이 말이야. 적어도 기본적인 연락은 돼야지. 그리고 외박이 웬 말이야? 아, 거참. 나 서영이랑 술 마신다고 했잖아. 오랜만에 만난 거라 회포 좀 풀고 취해서 이제 일어난 거란 말야. 미리 말했잖아. 친구 만난다고. 장난하니? 어제 처제 병원에서 연락 왔다고. 알바하다가 사고 나서 수술해야 하는데 당신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갔었어. 그래서? 수술했어? 많이 다친 거야? 참 빨리도 물어본다. 심한 건 아니고 핀 하나 박아야 해서 그거 수술했어. 내일 모레 퇴원할 거야. 다행이네. 그럼 해결된 건데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성질을 내?
지금 뭐가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당신 그리고 처제 등록금이랑 생활비 보탠다고 받아간 거 뭐 했어? 처제가 작년 가을에 휴학했다던데 뭐가 맞는 거야? 어? 아, 그거 내가 미리 받은 거지. 뭘 그런 걸 물어. 서아한테 쓸 돈이니까 걱정 말라고. 아니, 설마 다 써버린 건 아니지?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거짓말은 무슨. A씨 짜증나. 나 더 놀다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A씨? 아니, 지금 내가 이상한 거 물어본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저번에 엄마 일도 그렇고 당신 요즘 이상해. 내가 뭐가 이상한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아무튼 나 더 놀다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툭하면 친구들을 만난다며 잦은 외박에 잦은 외출을 일삼는 아내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제에게 보태준다던 돈뿐만 아니라 제 카드로 뭘 하고 노는지 자꾸 내역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하는 생각에 그러려니 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친 것 같아 화가 나더군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부터 믿음이 가질 않았고 오랜 고민 끝에 아내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며칠 뒤 연락 와서는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잔뜩 주는데 기가 차더군요. 아내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놀러 간다며 외박을 했던 건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더군요. 제게 생활비라고 받아갔던 크고 적은 돈들로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엄청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며 땅이며 재산 정리를 했는데 제법 많은 금액이더라고요. 아내는 그걸 노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 이거 해명 좀 해줄래? 이거 뭐야? 당신 지금 내 뒷조사하고 다닌 거야? 이거 범죄인 거 몰라? 그래, 하도 수상쩍어서 내가 뒷조사 좀 했다. 당신이 툭하면 친구들 만난다 그러고 외박하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저번 주에 우리 엄마 생일이었던 건 알아? 그건 까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유난이야? 내가 언제 집안일 나 몰라라 한다고 그래? 왜 이렇게 발끈해? 그냥 사실 여부 확인하는 거잖아. 저 사진들 설명 좀 해봐. 다른 거 데이트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모텔 사진은 뭐지? 아, 그게 당신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새끼랑 같이 있지? 그리고 처제 핑계대고 가져간 돈 저 새끼한테 썼더라? 지금까지 나 속이고 그랬던 거야? 아니야.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리 엄마 이름으로 종신보험을 왜 들어놓는 거야? 왜 자기 멋대로 엄마 보험을 드는 거냐고. 이거 엄마는 알아? 아니, 모르지. A씨, 이왕 이렇게 된 거 배째라지. 그래. 내가 돈 좀 필요해서 그랬다. 어쩔 거야? 그리고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면 당신도 급전 필요할 거 아냐. 미리 신경 써서 보험 들어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 믿었니? 미리 들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언제 죽나 하고 고사 지내고 있겠지. 이번에 땅 보상 받으면서 생긴 돈 그거 말하니까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랑 말장난 할 생각 말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와서? 어차피 당신 나한테 마음 없잖아. 이대로 이혼할 거 아니야? 너 진짜 막대 먹었구나. 너 원래 이런 여자였어. 몰라. 까짓 거 이혼해. 대신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해. 내가 왜?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거든. 조만간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까 서류에 사인이나 제대로 해. 저는 결국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원만히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려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내연남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워낙 갖고 있던 증거가 명백했고 저는 당연히 승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상간남에게 보상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와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죠. 얼마 뒤 처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잘 지내시죠? 처제. 잘 지내지? 아픈 데는 없고? 지난번에 수술한 곳은 괜찮아? 네. 얼마 전에 핀 뽑고 재활 다니고 있어요. 조금 뻐근하긴 한데 지낼만 하네요. 다행이네. 언제 한번 커피 마시러 와. 언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맘 내킬 때. 사실 언니랑 연락이 안 돼요.
형부랑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남자랑 어딜 갔는지. 그렇구나. 그래도 처제는 밥 잘 먹고 잘 지내야 해.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굶을 사람은 아니니까요. 오늘 형부한테 할 말 있어서 연락했어요. 뭔데? 형부,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동안 저 위해서 많이 보태주신 거 알아요. 언니가 제 핑계대고 가져간 돈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요. 처제, 그렇다고 이건 좀 아니지. 이거 처제가 어렵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 아이 참, 그럴까봐 이렇게 연락드린 건데. 얼굴 보고 직접 전해주면 안 받을 거잖아요. 이미 계좌로 보내놨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리고 언니 대신 사과할게요. 아니, 처제가 왜 이러는 건데? 그렇게 힘들게 벌어놓고 나한테 이걸 왜 줘?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덜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그럼 잘 지내시고요. 처제, 이혼하고 아내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연남과 어디론가 떠났다고 합니다. 때 아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카페를 처제에게 물려주고 엄마와 함께 해남으로 귀촌하기로 했습니다. 처제가 여유가 되질 않다 보니 대학을 계속 다닐 수가 없다며 자퇴를 했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고 처제에게 카페를 넘겨주었습니다. 엄마는 해남이 고향이셔서 차라리 여기서 마음 편히 남은 여생 살다 가고 싶다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를 동화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업과 기질이 아직 남아있는지 온라인으로 고구마 판매도 시작했고요. 아들, 집에 오려면 멀었니? 옆집 박 할머니가 저녁 같이 먹자고 우리 초대하셨는데. 아, 나 금방 들어가요. 여기 읍내에 씨앗도 좀 사고 사장님이 고구마 좀 달라고 하셔서 전해드리느라. 아, 그리고 이건 말할까 하다가 하는 건데. 왜요? 뭔 일 있어요? 사실 요 며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계속 와서 안 받았거든. 보이스 피싱인지 그런 건 줄 알고. 근데요? 누군데요? 글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더라고. 진짜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는데 서진이 이야기를 하더구나. 서진이요? 그 사람이 왜요? 뭐 잘못해서 붙잡혔대요? 이리저리 돈 빌리고 다니다가 사기죄로 지명수배 당해서 얼마 전에 붙잡힌 모양이야. 그래서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돈 처녀랑 연락이 안 닿았는지 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 아니, 그 새끼들도 할 짓 없나? 그걸 왜 엄마한테 연락을 한대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좀 심각한 상황인가 보더라. 돈 안 돌려주면 그대로 구치소에 가야 한다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나 봐. 어쩐다니? 뭘 어째요? 지가 판 벌린 거 지가 해결해야지. 그리고 설마 우리 보고 돈 달라고 전화한 건가? 그럼 더더욱 안 되죠. 왜 도와줘야 하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구나. 이제 엄마도 그만 신경 꺼요. 어차피 끝난 사람이잖아. 내가 처제 생각해서 좋게 좋게 지나가는 거지. 나한테 연락 왔어 봐. 아주 쌍욕을 날려줬지. 알겠다. 알겠어. 그만 이야기하마. 아무튼 바로 와야 해. 알겠어요. 금방 가요. 아내는 결국 내연남과 함께 사기를 치고 다니다가 지명수배까지 당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처제한테 듣기로는 2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기치고 다닌 금액만 해도 5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처제는 그 빚 갚을 생각에 치가 떨린다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끝난 인연이라 별 의미를 담아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저나 엄마한테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와 함께 이곳 해남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의 결혼 문제로 한바탕 큰일을 겪은 50대 여성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예지 씨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저희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엄마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면 두 팔 벌려 환영이야. 근데 엄마가 예지양 만나기 전에 그 아가씨에 대해 좀 알아둬야 하지 않겠니? 뭐 하는 사람이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구나. 예지 씨는 대학원 박사 과정 다니고 있어요. 사실 예지 씨네 집안 사람들이 전부 학구열이 높아요. 예지 씨 아버지랑 어머니가 유학하다가 만나셨고 예지 씨 아버지는 대학 교수거든요. 아버지가 교수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는 우리 아들한테 항상 못난 부모여서 미안해. 엄마가 왜요? 엄마가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는 상고 나와서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느라 뒤늦게라도 공부를 다시 시작해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 전문대라도 나왔으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는 않을 텐데 고졸이라는 게 항상 엄마 마음속에는 걸림돌이었단다.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언제나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 키우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건물 사들이셨잖아요. 그 덕에 저도 여유롭게 자랄 수 있었고요. 저는 한 번도 엄마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한걸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예지양 아버지가 교수면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니? 저랑 예지 씨 만나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지 씨는 빨리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 예지 씨 모습이 불쌍해서 저도 결혼을 좀 앞당길까 생각 중이고요. 저런 예지양이 많이 외로웠겠구나.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겠어.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아픔이 있었기에 예지양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딸이 없기에 만약 아들이 예지양과 결혼한다면 친딸처럼 아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들과 예지양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지양,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쁘겠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뭔데요, 어머님? 내 친구 딸이 결혼식 영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 나한테 신세를 많이 진 친구라서 나한테 꼭 좀 보답을 하고 싶다면서 결혼식 배경 영상을 돈도 안 받고 만들어준다지 뭐니. 어머, 잘된 일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신랑 신부 각각 성장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라. 너도 결혼식 다니면서 그런 영상들 많이 봤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의 사진 나오면서 각자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 말야. 성장 사진이요? 그게 꼭 필요하세요? 그래, 특히 가족 사진 위주로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 어렸을 때부터 찍은 가족 사진들 갖고 있지. 어머니, 아버지랑 함께 찍은 사진들 말야. 그것 좀 모아서 나한테 보내주렴. 아, 그게 사진이 없어요.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나도 바빠서 우리 우성이랑 찍은 사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니까 영상 만들 정도는 되더구나. 저 대학생 때 집이 전부 불타서 사진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전 사진 보내달라는 말씀은 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큰 아픔이었거든요. 저런 미안하구나. 성장 사진으로 결혼식 영상 만들려던 계획은 취소하마.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성장 사진으로 영상 만들어봐야 어머님한테 손해 아닌가요? 손해라니. 나는 그냥 너네들 어렸을 적 예쁜 모습 보고 싶은 마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엄마 아빠 두 분 다 해외 유학 중에 만나셨어요. 그 뜻은 저희 부모님들은 상당히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독서 토론하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을 보세요. 우성 씨 말로는 어머님 상고 출신이라던데. 성장 사진으로 영상 만들면 하객들 사이에서 뒷말 나와요. 두 집이 너무 수준 차이 느껴진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시어머니인 내가 부끄러워. 아니요, 제가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저는 어머님 너무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다만 하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 어머님이 슬퍼하실 거잖아요. 저는 언제나 어머님 편이에요. 대학도 못 나온 제가 대학 교수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니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할지 알기에 저는 최대한 재정적으로라도 아들 가정을 서포트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기펴고 살 길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파트부터 혼수까지 제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엄마, 집 구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예지가 보는 집마다 다 별로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 직장이 여기에 있고 예지도 졸업하면 이쪽에서 일자리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서울 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예지는 태어났을 때부터 서울 안에서만 살아와서 서울 밖에서 사는 게 적응이 안 된대요. 저는 요즘에 서울 밖에 살아도 괜찮다고 설득했는데 예지는 영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집 보러 가도 뾰루퉁하게 입만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지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예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답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신혼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즈음 저희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성 엄마 소식 들었어요. 요즘 아주 동네가 떠들썩해요. 어떤 여자가 자기 딸 남자친구 사진 들고 다니면서 이 남자 찾아야 한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 아들 결혼식 준비하랴, 신혼집 준비하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자세한 얘기 좀 해봐봐요. 딸도 아니고 딸의 남자친구는 왜 찾고 다니는 거래요? 이유는 자세하게 말 안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딸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 남자친구가 이 동네 사람이래요. 재밌네요. 그래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릿한 사진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찾아요? 제대로 찍은 사진도 아니고 딸내미 SNS에서 캡처한 사진 같은데 얼굴도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그 아줌마가 저한테 보여준 사진이에요. 정말 흐릿해서 실루엣만 보이는 사진이네요. 얼른 찾고 싶은 사람을 찾아야 할 텐데.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안타깝네요. 처음에는 그 사진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저희 아들의 SNS에서 그 사진과 실루엣이나 구도가 비슷한 사진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SNS를 살펴보니 제 감이 맞더군요. 그 아줌마가 갖고 있는 사진과 구도, 색감, 입은 옷까지 전부 일치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아줌마의 연락처를 달라고 수소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찾고 있는 딸 이름이 박예지인가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저희 딸을 아시는 분이라면 혹시 저희 딸 남자친구의 가족인가요? 네, 제가 예지 남자친구 최우성의 엄마입니다. 혹시 무슨 일로
우리 우성이를 찾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지는 이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지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우성이를 찾고 있다는 게 영 이상해서요. 도대체 무슨 속셈이시죠? 저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눈 뜨고 숨 쉬고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혼에 눈이 멀어서 지 엄마 죽은 척을 하고 다녔다니 더더욱 용서가 안 되네요. 그럼 예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걔가 가진 것에 비해 눈만 높아서 맨날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시집 가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 집 아들을 만난 모양인데 집에 돈이 좀 있다면서요? 교제 시작하고 결혼 얘기 나오니까 저 때문에 지 결혼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전과 오범이거든요. 전과 오범이요? 세상 사람들이 전과 오범하면 놀라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딸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유, 놀라시기는. 그래서 예지가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것이 절 닮아서 사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치거든요. 한 달만 템플 스테이 하다가 나오라고 해서 좋다고 따라 들어갔는데 글쎄 거기가 정신병원이었던 거예요. 난 그래도 돈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예지 결혼식 때까지 참고 있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영악한 기집애가 용돈까지 끊어버리고 아예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정신병원에서 겨우겨우 탈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예지를 찾아가지 왜 이 동네에 와서 우리 우성이를 찾으신 거예요? 예지 앞에 나타나봤자 재미없잖아요. 남자친구를 찾아내서 걔의 실체를 까발려야 재밌지. 걔도 제 뒤통수를 쳤으니 저도 예지 뒤통수 갈겨야 쌤쌤 아닌가요? 이렇게 다 밝히니까 아주 속도 후련하고 재밌네요. 세상에. 그럼 예지 아빠가 교수인 건 사실인가요? 예지 말로는 엄마랑 아빠가 유학하다가 만난 거라던데요. 그건 저 아닌데요. 예지 아빠 전와이프 얘기예요. 제가 예지 아빠 꼬셔서 전와이프랑 이혼시키고 안주인 자리 꿰찬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도 사기치고 다니니까 예지 아빠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미련도 안 남아서 그러자고 했는데 예지 그것이 아주 쌩난리를 치더군요. 나 이혼하기 전에 교수 딸 신분 내세워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강남 아파트 받아내야 한다고요. 걔는 피도 안 섞인 그 교수 아빠를 지친 엄마보다 더 좋아한다니까요. 교수 간판이 그리도 좋은지 쯧. 저는 그날 예지 친엄마와 대화를 나누며 예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불타서 어린 시절 사진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겠죠. 제가 상고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저를 무시하면서도 돈줄을 쥔 저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예지의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예지야,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어머,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 왜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니? 이왕 아파트 해주시는 거 강남 쪽으로 부탁드리려고요. 나한테 아파트 맡겨놨니? 해주면 해주는 대로 받을 것이지 강남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뻔뻔하구나.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 똑똑한 집안 딸이라고 좋아하셨잖아요. 이왕 어머님이 해주시는 집인데
시작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제 맘 이해하시죠, 어머님? 글쎄다. 돈이 모자랄 것 같구나. 게다가 그 아파트를 해주면 나한테 무슨 이득인지도 모르겠고. 에이, 어머님은 횡재하신 거죠.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시고, 저희 집이 교수 집안인 거 아시잖아요. 저도 박사 과정 마치면 아빠 백으로 교수 임용될 수 있고요. 교수 며느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크게 쏘세요. 돈이 모자르면 사채를 써서라도 강남으로 부탁해요. 니네 집안, 그래. 그 집안 아주 대단하긴 하더구나. 네 엄마가 전과 오범이니까. 네? 저희 엄마를 아세요? 혹시 엄마가 거기 찾아가서 헛소리라도 하던가요? 네 엄마 죽었다면서? 아, 그게 말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떻게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니. 게다가 교수 아빠라는 사람하고는 피도 하나 안 섞였고 곧 이혼 예정이라며. 그런데도 뻔뻔하게 교수 집안 딸인 걸 내세워서 강남 아파트를 달라고 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우성 씨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저 우성 씨 없으면 죽어요. 이 결혼은 무효야. 우리 우성이한테 들러붙어서 지 엄마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하는 너 같은 아이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게다가 결혼식 전까지 네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둘 계획이었다면서? 네 엄마가 거기 탈출해서 니네 집이 아니라 우리 동네로 찾아왔더라. 너무 억울해서 우성이한테 네가 어떤 아이인지 알려야겠다면서. 저희 엄마에 관해 거짓말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결혼식은 절대 무를 수 없어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설마 너 임신했니? 네.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 확인했어요. 우성 씨 핏줄인 이 아이를 가엾게 여겨서라도 저 좀 받아주세요, 어머님. 저는 너무너무 당황해 저희 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게 된 예지에 대한 이야기, 임신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너무 놀라서 예지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달려갔는데 임신이 아니라더군요. 절대로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알고 보니 임신 이야기마저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저희 아들은 예지에게 모든 정을 떼고 헤어졌고 현재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도 아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들러붙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주부로 지내다 현재는 치킨 가게 사장이 된 20대 여자입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고 돈 좀 번다고 날이 갈수록 가부장적으로 변해가던 남편을 이혼으로 복수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에 와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매달리고 있지만 제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은 다시 받아줄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집안일 하는 여자 우습게 알고 본인이 최고인 줄 알던 가부장 남편이 박살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 아무 회사에서도 나 찾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인간이랑 당신은 왜 결혼했어? 기운내.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다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이 좀 능력은 부족해도 세상 착한 사람인 거 나 잘 알고 있어. 신혼 초인데 원룸에서 빌빌거리는 신세 만들어서 미안하다. 장인어른 반대하는 거 억지로 결혼 밀어붙여놓고 당신한테 집만 지우는 게 나야. 에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나 치킨 가게 일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있으니까 이런 일로 자책하지 말자. 당신 분명히 이전 회사보다 더 좋은데 취직할 수 있을 거야.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어쩌면 장인어른이 한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공무원 공부한다고 뭐 사회생활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새님이라고 하셨잖아. 그게 딱 나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아빠가 당신 반대한 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미 한 번 결혼 갔다 와서 그랬던 거잖아. 당신 무능하지 않은 사람인 거 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자책 마. 공무원 공부하다가 당신처럼 회사 취직하고 이런 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지? 미안하다. 나 같은 놈 때문에 힘들게 해서. 남편은 이미 한 번 장가를 다녀온 일이 있는 이혼남이었습니다. 저는 치킨 가게에 단골이던 남편과 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하게 되었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을 잃고 너무 자책이 심하자 결국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더군요. 아빠, 큰아버지 회사에 혹시 사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무능한 그 놈 자식 직장에서 잘리기라도 했다니? 이혼남인 주제에 남의 귀한 딸 채간 뻔뻔함이면 어떻게든 엉덩이 붙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잘렸다기보다는 새로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요식업계통 영업 쪽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얘기를 드려봐요. 큰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사람 좀 하나 써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무능하길래 본인 직장을 너한테 의탁해서 구한다는 거냐? 그런 놈팽이랑 더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장 이혼을 해라. 결혼도 이미 한마당에 더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그래도 인정하는 분위기던데 아빤 대체 언제까지 반대하시려고요? 네가 아직 어려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다. 결혼한다고 하면서 나랑은 다르게 가부장적이지 않고 착해서 좋다고 그랬었지. 근데 착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 봐야 아는 법이야. 그 놈 인상만 봐도 딱히 착한 것 같지도 않더만. 계속 잔소리 하실 거예요? 아님 도와주기라도 하실 거예요? 더 참고 들으려니 좀 힘드네요.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학벌부터 집안까지 그 놈이랑 뭐 하나 비교가 안 되는 게 있냐? 무슨 온달공주 이야기랑. 지금 현실이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만 명심해라. 일단 그이한테 기회 한 번만 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얘기는 해놓을 테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저는 아버지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가며 남편의 취직 자리를 구해주었습니다. 가뜩이나 떨어진 남편의 자존감을 배려하기 위해 큰아버지의 식품회사라고 말하기보다는 먼 친척을 통해 취업 자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꺼냈죠. 소개를 통해 취직을 하게 된 남편은 적성에 맞았는지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제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안일 도와준다고 하더니 요즘 주말마다 뭐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주말에는 청소며 설거지며 거들어준다며. 나 영업부서라서 회사 거래처 사람들한테 이래저래 기름칠해줘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남자 하는 일에 괜히 이러쿵저러쿵 말 늘어놓지 말자. 아니, 그래도 당신이 약속한 건 지키도록 해야지.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한다며. 나마 이런 중천금이라며. 회사 일 적응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왜 일 핑계로 맨날 집 밖에 싸돌아다니기만 해? 주부 일하면서 나 내조하라고 했었고 집안일 도와주겠다고 했던 건 물론 기억해. 근데 그럴 사정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거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선순위를 생각해보면 내가 직장일에 매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 취직하더니 사람이 완전 변했다. 내가 영업부서에 에이스 취급받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겠어. 승진하게 되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참고 이해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정 힘들면 치킨 튀기는 일 하는 거 관두던가.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남의 가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우리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내가 일을 관두겠어. 아, 그러니까 내가 조만간 승진할 거 확실하다고.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승진 얘기야. 허파에 들어간 바람 빼고 일이나 열심히 해. 이보세요, 나래씨. 나도 다 듣는 귀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회사에서 잘려서 빌빌거리던 찌질이던 시절은 한참 전이니까 제발 참견 좀 자제하자. 바쁘다는 이유로 외박이 잦은 것도 모자라 말투까지도 점점 거칠어지는 남편.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실망스럽기는 했었지만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남편이 승진을 하게 되자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죠. 당신 미쳤어? 전 여자친구들 사진을 왜 방에다 붙여놓고 있어? 집에서 놀지만 말고 자기 계발서도 읽으면서 자기 관리 좀 해봐. 그러면 내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자기계발서는 뭔 자기계발서야. 전 여자친구들 사진 보관하고 있던 것도 소름 돋는데 그걸 액자에 넣은 게 어떻게 자기 관리인데? 스스로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리추얼이랄까? 정신적인 의식이라 생각하면 돼. 날 좋아하는 여자가 이만큼이 있었구나 확인하면서 영업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기가 찬다 기가 차. 그럼 나도 전 남자친구들 사진 집에 걸어놓아도 되겠네? 아니, 네가 나처럼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 필요할 일이 뭐가 있어. 닭 튀기는 거 솔직히 고졸도 하는 일이잖아. 지금 말 다 했어? 힘들어도 당신 뒷바라지한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 식품 영양학 전공했고 대학도 괜찮은데 나온 건 알겠거든? 근데 내가 막상 취직을 해보니까 결국 사람 능력이라는 건 그런 학벌로 증명되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 학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나도 동의해. 근데 내가 헌신한 건 어디 가고 닭 튀기는 거 고졸이나 한다느니 하면서 내 일 폄하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태도가 맞는 거야? 아, 직장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짜증나게 좀 하지 말자. 나도 이제 짬 차서 주임 소리 듣고 곧 대리도 할지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닭이나 튀기는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힌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황당하다 황당해. 당신 그럼 잘난 사람이니까 나 치킨 가게일 관둬도 상관없겠네? 집에서 그냥 집안일이나 하면서 당신 내조나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진즉에 그렇게 하라고 말했잖아. 뭐 그리 대단치도 않은 일 아득바득하면서 자존심 세우지 마. 그냥 주부로 지내면서 남편 성공이나 뒷바라지 하라고. 집안일에는 나의 손도 대지 않고 점점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이 실망스러워.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자기가 이루고 있는 성취에 취해 저를 날이 갈수록 함부로 대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추기는 사람인 게 더 황당한 일이었죠. 며느라가 너 요즘 현우한테 바가지 긁는다면서? 사람이 잘해줄 때에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법인 거 모르니? 어머니, 제가 여기서 더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 고민일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집에 전 여자친구들 사진 걸어놓고 있는 사람을 제가 참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으세요? 거봐 엄마. 내가 집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했잖아. 완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니까. 너 지금 집에서 하는 게 뭐니? 막말로 쥐꼬리만한 원룸에서 지내면서 세탁기가 빨래해, 식기 세척기가 그릇 닦아,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 대체 너는 하는 일이 밥 차리는 거 말고 뭐냔 말이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아침 7첩으로 먹어야 한다고 해서 칼로리며 영양 계산해가면서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 같은 거 먹으면 질린다고 해서 요리 대량으로 해놓지도 못하고 있고요. 애시당초 그이 취직 자리도 제 친척분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당신 말하는 것만 들으면 아주 나 제대로 내조라도 하는 줄 알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 요리 맛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게 주부로서 하는 일 전부나 다름없잖아. 당신이 직장 구해줬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계기 정도인 거고 일은 내가 잘해서 승진하는 거 아냐? 옛날 같았으면 첩을 들여도 될 정도로 능력 있는 애가 우리 현우다. 무던한 현우한테 밥 차려주는 거 말고는 딱히 봉사하는 것도 없으면서 생색 좀 내지 마라. 큰일 할 사람 기죽여서 어떻게든 편해보려고 수작 부리는 꼴 나는 못 본다. 저는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집안 배경도 많이 차이나고 신혼집 장만할 때도 제가 훨씬 더 많이 보탰어요. 첩이니 뭐니 이야기하는 것부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 정상이고 어느 쪽이 비정상인가. 이 집안은 이 집안의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다. 소방 맞기 싫음. 앞으로 현우한테 고분고분 굴거라. 이게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고집만 세져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야 할지
감도 안 오는구나. 당신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야 해. 애 임신 안 되고 있는 것부터 엄마도 불만 많은데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 기억하고. 앞으로 내조 똑바로 안 하면 엄마 또 호출할 테니까 긴장하고. 어느 날 내가 첩 가진다고 해도 놀랄 생각하지 말고.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는 거야? 농에 또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 보니 죄책감이 있기는 한 모양이구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는 대체 언제쯤 애를 가질 거니? 현우가 애를 얼마나 귀여워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애 가지는 약이라도 지어서 보내줘야겠니? 제가 하는 집안일을 우습게 알고 애가 생기지 않는 책임을 제게만 묻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기 전만 해도 차이나는 배경의 이혼남과 결혼을 해준다며 굽신거리다시피 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며 착하고 절 배려하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죠. 결혼을 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제가 시집 온 집안 사람들의 본성이 바로 강약약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시점에 전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 그 놈팽이랑은 잘 지내고 있냐? 형님 말 들어보니 아주 지가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있다던데. 그 일 잘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이야 잘할 수밖에 없겠지. 내가 그렇게 대하라고 시켜뒀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켜뒀다뇨? 내가 너한테 말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런 놈이 착한지 아닌지는 힘이 있고 나서야 판단이 될 문제라고. 일부러 큰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내 사위니까 힘 좀 실어주라고 했다. 그럼 그이가 빨리 승진한 거며 지금 일 잘하고 있는 것도 큰아버지가 도와줘서라는 거예요? 공무원 공부하다가 기껏 취직한 회사에서도 잘린 놈이다. 영업일 하면서 그 놈이 에이스 취급 받을 능력이나 있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건 그이랑 저 기만한 거잖아요. 덕분에 그놈 실체가 요즘에 좀 어떤지 잘 보이겠지. 너도 봐온 게 있을 테니 이제는 대답해 보거라. 어느 쪽이냐? 사람들한테서 인정받고 잘 나간다고 내 딸 무시할 놈이냐? 아님 잘 풀리는 것에 감사하면서 더 부인한테 헌신하는 놈이냐? 이런 일 몰래 꾸민 아빠랑은 더 할 얘기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난 언제라도 그 놈이랑 이혼하는 거 찬성이다. 아직 애도 없고 새 출발하기에 늦은 나이 아니니 잘 생각해 보거라. 남편이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것이 모두 아빠가 큰아버지에게 부탁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니 납득이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남편이 일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결국 저는 아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힘을 가지기 전에는 제 눈치를 살피다가 잘 나간다 싶으니 마누라를 괄시하는 데다 시어머니를 통해 첩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인간. 그게 바로 남편의 실체였죠. 여보, 오랜만에 우리 외식이나 한번 하고 올까? 갑자기 당신이 무슨 바람이 들어서? 나한테 외식으로 나가는 돈 아껴서 당신 좋은 차 살 거라더니? 그거야 그냥 농담으로 한 거지. 당신이 첩들이니 뭐니 하는 말 아직 안 잊고 있거든? 농담을 하려거든 선을 지켜서 해. 으이구, 우리 마누라 많이 뿔이 났네. 알겠으니까 오늘 이쁘게 하고 밖으로 나와. 당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면 좋잖아. 그러니까 왜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냐고 불안하게.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직장 연결해준 것도 맞고 이래저래 고생이 많았잖아. 나 뒷바라지 한다고 힘들 텐데 정작 난 일 바쁘다고 생일이니 기념일이니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라도 힘낼 테니까 마누라가 좀 이쁘게 봐줘. 알겠지? 아빠의 말대로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갑자기 사근사근해지던 남편. 기분이 좋을 일이 있어 잠깐 일어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저와 외식을 다녀온 이후로도 꾸준히 절 챙겨줬습니다. 갑자기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나쁘끄러운 애정 표현까지 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감동할 뻔했었던 저는 그것이 모두 남편이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 위장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여보, 애기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사진 보면 아주 천사가 따로 없다. 뭐 천사까지는 모르겠는데 귀엽긴 하네. 근데 당신이랑 은근 닮은 것 같은데 누구예요?
친척분? 아, 내 전처아이야. 오랜만에 사진 보니까 좋더라고. 전 부인 애를 갑자기 보여주는 이유는 뭔데? 그게 갑자기 전 부인이 연락 와서 애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얘기가 좀 갑작스럽게 진행되기는 했는데 내가 맡기로 했어. 오늘부터 당신이 친자식처럼 키워주면 돼. 할 수 있지? 갑자기 무슨 개소리야? 설마 당신 이러려고 나한테 최근에 잘해줬던 거야? 꼭 그렇다기보다는 당신이 명료하게 상황 파악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분 풀어준 거지. 스트레스도 좀 받은 상황인 것 같은데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잘못된 판단하지 말란 뜻에서. 잘못된 판단? 지금 내가 남의 자식 못 키우겠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라 이거네? 이혼녀 꼬리표 붙고 능력 있는 남편한테 버림받는 쪽을 택할 생각은 아니지? 그나마 내가 너 배려해서 전부인 첩으로 데리고 사는 것까지는 안 하겠다고 양보해주는 거야. 이거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자꾸 봐주니까 사람이 만만해 보이니? 아, 자존심 괜히 세우지 말라니까. 일단 한 번은 참아줄 건데 이제부터 하는 말 조심해서 내뱉어. 너야말로 생각을 좀 하고 말해 미친놈아. 전 여친들 사진 도배해 놓은 것도 참아줬는데 남의 자식의 첩 얘기는 도저히 못 참겠다. 너 그거 알고 있니? 지금 직장에서 잘 나가는 거 사장인 큰아버지가 밀어준 덕분인 거. 무슨 헛소리야? 당신 큰아버지가 내 직장 사장이라고? 이거 완전 또라이년이네. 당신이랑 곧 이혼할 마누라 이름은 윤나래. 아빠 이름은 윤준원. 당신 회사 사장님 이름은 윤중묵. 내가 큰아버지 아닌 이상 당신 회사 사장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겠어? 또라이년이라고 한 거 한 번은 참아줄 텐데. 앞으로는 조심해서 내뱉어. 안 그럼 헛소리인지 아닌지 곧장 확인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헛소리 하려고 따로 조사를 했겠지 미친년아. 이딴 위협한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너 조만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하고 있어. 알겠어? 그래. 이혼하는 거 나도 좋다 이거야. 대신 당신이 헛소리라고 했던 거 꼭 증명은 해줄게. 그때 가서 울며불며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거 기억해둬?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폭언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빌미로 위자료를 뜯어냈습니다. 이혼한 제게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는 아빠에게 남편의 더러운 인성과 폭언들을 모조리 털어놓기도 했죠. 여보, 사랑하는 내 나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짜고짜 왜 반말을 하시고 남의 이름을 부르세요? 미안. 당신이 이제까지 나 얼마나 배려해줬는지 너무 늦게 알아서. 내 자존심 지켜주려고 먼 친척이 직장 소개해줬다고 한 거며 참아준 거 이제야 나 알았다고. 내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였고 말도 안 되는 권위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정말 깨달았어. 네네. 축하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미안한데 다시 나랑 재결합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랑 이혼하고 연줄 끊어지고 나니까 회사 사람들 나대하는 게 완전 찬밥이야. 전에는 내가 뭘 해도 에이스 취급하던 사람들이 나 패급 취급하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이라고. 제발 다시 나 받아주면 안 될까? 에이,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리추얼인가 뭔가 하면서 자신감 충전하세요. 전 여친 사진들 잔뜩 붙어 있던데 거기 전 부인 아들 사진까지 붙여놓고 힘내보시라고요. 이러지 말자 여보.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나 한 번만 받아줘. 말귀를 못 알아듣네. 자꾸 질척거리지 말고 그냥 좀 꺼져주세요. 여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집안일도 내가 다 할 테니까 제발. 댁 같은 쓰레기 다시 재활용할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 마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회사에 더 엉덩이 붙이고 지내려면 귀찮게 하지 말고. 알겠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응? 당신이 지금 당장 바라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 사진이라도 찍을게. 계속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꺼져. 여보. 현재 남편은 회사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찍혀 곧 퇴사를 할지도 모를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제 와서야 저를 괄시하던 남편이며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없네요. 본인들이 잘난 줄 알고 배려하고 참아줬던 저를 무시해왔으니 그 대가를 남은 세월 내내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